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한다는 어린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밤티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 세대 얘기를 또 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대, 20대 얘기를 모르는 것처럼 10대, 20대는 40대, 50대 얘기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흰머리를 뽑으면 10원씩 주는 이유를 좀 몰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책이라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는 이유를 몰랐어요. 안경을 사서 원래 다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왜 뭘 볼 때만 안경을 낄까?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흰머리도 나고 제가 눈을 너무 많이 혹사를 했는지 눈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저걸 왜 돈 주고 하는지 알게 됐다. 저도 이제 염색을 안 하면 흰머리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눈도 쉽게 피곤해지고 가까운 게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어요. 그거를 제가 눈을 많이 혹사한 탓이겠죠. 근데 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나이 먹고 유튜브 어려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타겟을 어린 사람들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그게 계속 맞았거든요. 수많은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뭐 10대, 20대 이런 어린 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유튜브 하면 어른들이 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애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는 애를 달래는 용도였어요, 유튜브가. 또는 아프리카 TV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다음 팟이나 그런 데서 한 실시간 스트리밍의 저장소 정도로 유튜브가 쓰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코로나 이전이에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강제로 집안에서 많은 일을 해결하도록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온라인 접근성에 대해서 강제 교육을 받게 됐죠. 집 안에서 하려면은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들어오게 됐고, 저도 그 수혜를 봤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나이대가 존재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연령대에서 수많은 스타들이 탄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엄청 먹는 걸 많이 먹거나 아니면 얘기를 재밌게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의 옛날 영상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쓴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박수를 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아무나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방식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하려면 이 양쪽 사람들이요, 재밌는 건 비슷한 내용을 다룰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표기하는가, 이거의 포장지, 여기서 많은 차이가 나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가장 처음 사건은,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같이 그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 좋은 게 그런 거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저는 이제 언론홍보학부라는 곳이 있었어요. 언론홍보학부라는 것은 광고, 마케팅, 방송, 영상 이런 것들을 뭉쳐가지고 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언론영상학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광고와 마케팅 수업을 들을 때였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이제 강의와 커리큘럼을 이제 수강 신청 전에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 수강 신청 가서 인기 있는 걸 들어가려고 학교 근처 막 PC방 가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업을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광고와 마케팅이라는 수업인데, 이거를 광고와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할 때 수강 신청보다 우리는 왜 나이키에 열광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할 때 같은 내용을 다루잖아요. 어차피 같은 교수님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수강 신청이 몰리는 정도가 2~3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나이키에 열광하는가가 클릭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역시 이제 뭐 광고 가르쳐주는 교수님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카피 문구의 중요성을 엄청 크게 깨달았죠. 정말 수많은, 저희 이제 수업이 뭐 여론과 미디어, 광고 원론, 방송론,
뭐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제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왜 나이키에 열광하는가? 이거가 전공 수업이야. 교양도 아니고. 와, 그러면 수강 신청을 하게 되죠. 유튜브를 많이 봐도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은 얘기를 다루고 인간은 대동소이한데 경험이 누군가는 잘 되고 누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목을 이렇게 짓습니다. 나의 느긋한 일상. 어른들이 이제 지은 제목이에요. 근데 이것도 좋은 제목이죠. 좋은 제목이에요. 근데 은퇴하고 변한 5가지는 나의 느긋한 일상이라는 내용을 담기에 더 좋은 제목이라는 거죠. 이 2개가 담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나의 느긋한 일상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건 뭔가요? 은퇴하고 나의 느긋한 일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이걸 보자마자 어떤 내용의 비디오가 담겨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똑같은 비디오인데 여기에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은퇴하고 변한 5가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궁금증이에요. 이 궁금증은 어떤 검증일 수도 있죠. 나도 그렇게 변했나? 내 얘기를 하나? 그쵸? 나의 느긋한 일상은 이 감정을 일으킬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증이라고 표현했지만 굉장히 이건 복합적이죠.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운동한 얘기. 이것도 분명히 어른들이 하시기에 좋은 주제죠. 내가 오늘 운동한 얘기. 어르신들 운동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이게 더 좋은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운동한 얘기도 좋은 제목이지만요. 50을 넘어서도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더 좋은 제목이라는 거죠. 마치 광고와 마케팅도 좋은 제목이지만 우리는 왜 나이키에 열광하는가가 더 좋은 제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수많은 얘기를 갖고 있어요. 어린 친구들은 얘기를 좀 지어내야 되는 것들도 있죠. 근데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 짓는 방식만 바꿔도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고 할 얘기가 없는데요. 평범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죠. 평범하기 때문에 가지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기본적인 요소가 많은데 궁금증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공감이라는 건요. 같은 경험을 했을 때 더 만들기가 쉬워요. 특별한 삶을 산 사람들이 충분히 있죠.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공감이라는 것. 평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감을 이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하철에서 화장실이 급해요. 그래서 내렸단 말이에요. 개찰구 밖에 화장실이 있어서 불편했었어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죠.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느낌을 겪어봤던 사람들, 그분들은 이거에 공감할 거예요. 근데 내가 매일 차를 끌고 다니거나 기사가 데리고 다니는 그거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회사 스케줄이나 다른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죠. 그냥 천천히 나갔다 와도 되는 거고, 근데 그 금액이 아까웠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스케줄에 맞춰주는 삶을 산 사람은 그 이야기에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내가 내리는 문 위치를 맞춰가지고 가장 빠르게 에스컬레이터로 갈 수 있는 경로를 먼저 알아두고 전체 에스컬레이터에서 내가 제일 앞에 서 있는 느낌은요,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몰라요. 평범하기 때문에 가지는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아이가 크기 전까지 모르는 게 있고, 애가 크면서, 그쵸? 그 전까지 모르는 게 있고, 40이면 40, 50이면 50, 그 나이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면서 얻는 경험과 지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이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 어린 친구들만 봤으니까. 근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 코로나가 운이 좋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더라도 좋은 점을 보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세상으로 강제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연령과 관계없이 같은 경험과 느낌을 가졌을 때 그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걸 파악한 분들은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40대, 50대가 겪었던 젊은 시절을요, 지금 10대, 20대는 알지를 못해요. 그 시청 타겟을 먹을 수 있는 거는 40대, 50대들이죠. 그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가진 감정이나 경험은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 어린 친구들은 연구해야 돼요. 근데 내가 겪었던 거는요, 내가 평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겪었어요. 내가 겪었던 감정을 인정만 하면 돼요. 내가 겪었던 욕심, 불안, 질투, 시기,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겪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데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컨텐츠가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 분당 앞으로 지날 때 톨게이트가 처음 들어올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차선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야, 서울은 다르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원래 서울 살던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시골에서 처음 올라온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감이 되죠. 이 경험이 뭘 만들어요? 동질감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서울에 정착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방에서 서울을 올라온 사람들의 대표로 여러분들을 만들어줄 거예요. 대부분의 답은 내 삶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하고, 누군가는 그걸 집어내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보고 말도 하고 하는 거죠. 그걸 해내면 사람들을 움직이는 컨텐츠의 안에 그 내용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제 그 광고 마케팅 수업에서 제가 겪었던 거를 얘기를 하면 아마 그런 광고 수업을 들었던 분들한테는 또 공감이 될 거고, 그 수강 신청이라는 말도 공감이 될 거고, 근데 내가 그걸 안 했던 사람한테는 저렇구나라고 또 구경거리가 되고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 시골에서 올라온 얘기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공감을 못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시골에서 오는 사람은 저런 느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지금 친구들은 모르는 감정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저 학교가 단국대였는데 한남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거기 동네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 이태원에서 그 한강진역 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그 미군 부대 있는데 앞쪽에 이제 버스 타고 광역버스 기다린단 말이에요. 타잖아요. 그 희한해요. 사람들이 110km로 달리는데 거기 다 서서 탄다니까. 그리고 밤에 가면 사람들이 이거 서서 가다가 막 토해요. 믿어지세요? 막 토할까봐 거기 검은 봉지가 막 달려있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속이 되면 안에서 삐삐 막 하면서 경고음 울리고 그거 막 토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요만한 통로에 다 부대 끼고 이러고 서 있다니까.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느낌이 있죠. 그 야간 버스에서 술 냄새 나는 사람들이 버티고 서가지고 있던 느낌을, 지금은 불법이라면서요. 이제 광역버스에서 서서 가는 거. 지금 광역버스에서 서서 가는 거를 못 본 사람한테는 그 경험을 알 수 없는 감각인 거죠. 그걸 공유하는, 그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죠. 지금 40대, 50대가 겪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감정을 안에다가 채웠으면, 감정과 경험과 이런 거를 안에 채웠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떤 포장지로 표현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고비죠. 왜? 포장지라는 거는, 그 제목이라는 그냥 글 한 줄이니까. 이 제목은 그냥 글로 쓰는 거니까 훈련만 되면 금방 좋아져요. 이 내용을 다 채우는 거는 내 얘기를 일단 채우는 거예요. 내 얘기를 채우는데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의 얘기 중에 그냥 채우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뭐예요? 이 채운 얘기가 그걸 보는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겠죠.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처음엔 도움이 되는 것까지 내가 연결을 못하면 그냥 내 경험만 채워 넣어도 돼요. 그리고 제목을 나의 하루 이런 걸 쓰지 않는 거죠. 이 제목을 훈련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 제목 쓰는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미 사랑하는 제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제목을 보고 우리가 뭔가 선택하는, 내용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선택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용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 거기에는 그 제목을 쓰는 거에 대부분 그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노력이 다 들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포털, 단신 기사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기사 제목을 보고 클릭해서 내용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 제목을 쓰는 사람들은 기자라고 하죠. 기자들은 전업으로 그 클릭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기사 제목을 클릭률의 도구로 생각하는 관점을 한국경제TV라는 곳에 제가 보도본부에 있었는데 그때 PD를 했어요. 거기에 한 작가님한테 제가 처음에 배웠는데 그 작가님 성함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내용이랑 그 분위기랑 그건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뭐냐면 경제방송 화면은요, 선배가 하던 제가 하던 후배가 하던 다 똑같은 화면을 씁니다. 왜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 화면과 그 증시 데이터 나오는 화면과 또 누군가 앉아있는 화면, 뭐 그 정도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앉아있거나 두 명이 앉아있거나 뭐 요 정도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작비 적으면 한 명 안 치고 제작비 좀 남으면 두 명 안 치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 중에 어떤 선배가 하는 건 시청률 잘 나오고요, 제가 하는 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운이 좋게도 제가 뭐냐면 시청률에 대한 데이터를 1분 단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PD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기 가면 이 자리 앞에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내 프로그램 이제 형광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했었는데, 그럼 분 단위로 내가 뭔 짓을 했을 때 시청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작가님이 그런 거예요. 같은 구도예요. 똑같이 남자가 한 명씩 앉아있고 이쪽 화면에도 남자 한 명 앉아있어요. 이쪽 화면에도 남자 한 명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개 뭐가 다르냐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 화면 구조 똑같죠. 왜냐면 같은 스튜디오 쓰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스튜디오 백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기하학적인 게 좀 돌아다니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개가 유명한 어떤 선배 기자였고 하나는 신인 남자 캐스터였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선배 기자가 있는 쪽이 더 시청률이 좋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답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한테나 그게 잘하는 기자고 뭔지 알지 실제로는 그 기자나 저기 캐스터나 영향이 시청률이 없다는 거예요. 와, 씨.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나 YTN 볼 때 그 기자가 대단하지 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보는 경우가, 뭐 기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히 이런 말을 해,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랬더니까 말할 때 있잖아요. 말할 때 보면 밑에 이렇게 자막이 떠 있습니다. 자막. 그 아래 떠 있는 것 차이 때문에 시청률에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진짜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뭐냐면 밤 12시에 하는 방송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와 이거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뭘 넣었냐면 그때 이제 한국경제 미디어 그룹에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사 조회와 클릭과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지고 그날 거 중에 가장 유입이 많았던 기사의 제목을 밑에다 넣어가지고 자막을 썼어요. 거의 유사하게 썼던 것 같아요. 뉴스 이렇게 있으면 밑에 이렇게 자막 있는 그게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렇게 빵 한 줄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썼더니 팀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는 자막을 잘 뽑는다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그 칭찬을 해줬던 팀장님은 자기가 그 말을 한 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 지나가면서 했던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정말 저한테 진짜 큰 씨앗이 됐어요. 어떤 말을 듣고 작가님 말을 듣고 시도한 것이 수치로도 좋아지고 주변인 피드백도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경험 자체가 제가 나중에 이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유튜브 하는데 엄청 큰 도움을 준 거죠. 그 자막 자체가 뭐예요? 썸네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방식을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명성이 없는 그냥 기사 중에는, 온라인 기사 중에는 기자가 없는 무기명 기사들이 있어요. 그냥 뭐 인터넷 뉴스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만든 트래픽이 실제 유명한 분이 쓴 사설이나 기자들분이 작성한 기사보다 더 좋은 조회수들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 답이 있는 거죠. 그거에 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58회가 나는데 이 언더파일이라는 곳에서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 유명하잖아요. 근데 에픽하이는 어때요? 엄청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58회가 나왔는데 에픽하이는 148만 회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안 유명할 텐데, 최소 저에게는 안 유명합니다. 저는 이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몸값이 바뀌는 골든타임이 예를 들어서 그게 58만 회가 나와 있고 에픽하이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뽑은 어떤 제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제목은 마치 그 인터넷 뉴스 팀에서 만든 제목처럼 실제 맨파워에 기반하지 않고 제목 자체가 살아있는 제목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제목들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제목이 몸값이 바뀌는 골든타임이 그런 제목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그런 제목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목들이. 자, 보세요. 유한양행 홍보라고 선태 씨가 87만 뷰를 뽑았습니다. 2일 전에. 근데 누군가가 이걸 보고 유한양행 홍보라고 누가 올려요. 그럼 그게 조회수가 나올까요? 조회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맨파워가 있고 이분이 이 홍보라는 것을 말하는 맥락이 존재한다. 맥락. 근데 맥락을 가지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맥락이 없는 제목들을 모아가지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맥락들은 어떤 분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 나에게 맥락이 맞는 제목들을 모아서 훈련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방식을 기반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회수 변화가 있잖아요. 분당 조회수 변화가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1000뷰였는데 1분 뒤에 2000뷰가 됐어요. 그럼 이거는 원래 1분당 1000뷰씩 올라가는 거는 엄청나게 알고리즘 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조회수 적더라도 변화량의 기울기가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 비디오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추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순간 변화량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비디오들을 우리가 서치해서 모아서 이 중에 맨파워가 없는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좋은 제목들을 찾아서 훈련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뭔가 따라 해보거나 그런 쪽이 이제 나의 처음에 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감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 제목을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내가 나의 느긋한 일상이 아니라 은퇴하고 변한 5가지로 표현을 해야겠다.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개발돼 나가는 거죠. 내 감각이 점점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정말 좋지 않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사한 제목으로 컨텐츠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컨텐츠에 원래 만들었던 사람 컨텐츠를 소개해 줄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 컨텐츠의 영업사원이 될 뿐입니다. 왜? 내가 만약에 이 천문학 관련된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천문학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예를 들면 시크릿 창으로 하면 알고리즘이 없어진 채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알고리즘이 없으니까 검색하여 시작하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쇼츠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3개 뭐 이렇게 보고 홈을 가보겠습니다. 홈을 가면 어때요? 이렇게 알고리즘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알고리즘이 묻었는데 여기서 하나를 좀 볼게요. 좀 특수한 걸 볼게요. 이런 거 말고 자, 그러면 스타크래프트 주제를 다룬 것들이 어때요? 이 옆에 이렇게 뜨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이 졸리남이라는 분은 어때요? 손느린 아재의 빠른 무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회수가 어떤가요? 43회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주제가 유사하기 때문에 옆에 붙는 거예요. 근데 이 김성현 TV를 본 사람이 졸리남의 팬이 될 확률보다 이 졸리남님이 컨텐츠를 올렸을 때 이걸 보고 여기가 연관으로 떴을 때 이걸 보고 팬이 될 가능성이 더 높죠. 보면 구독자가 4,000명이고 그렇죠? 46회 건강을 걸고 하는 뭐 아재 한판 승부 이렇게 댓글도 없고 이러니까 그거보다 이걸 보고 나서 보면 어때요? 김성현이 뜨잖아요. 이게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나보다 퀄리티가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면 같은 주제로 붙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잘한다 이러면 좀 두려워질 수 있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타 관련된 것들을 컨텐츠를 한번 쫙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홈을 가면 어때요? 이렇게 스타가 뜹니다. 그죠? 또 스타가 뜨고 강민TV도 뜨고요.
한번 스타 또 들어가 볼까요? 스타 또 들어갔어. 그때 아까 전에 우리가 졸리남을 봤기 때문에 여기 졸리남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강민, 그리고 깝도이, 이윤열, 그죠? 강민, 뭔가 게임 채널 깝도이, 강민, 임피신, 깝도이, 강민, T1, 김성현, 이렇게 쭉 알고리즘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브레인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브레인신을 들어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알고리즘이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한 그걸 봤을 때 유사한 주제들이 이제 점점 더 홈 화면을 장악하게 됩니다. 점점 더 알고리즘이 스타크래프트로 변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레토 TV, 그 다음에 변현재 TV, 이윤열의 스타 방송,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게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유입을 시키면 처음에는 남들을 위한 영업사원 역할만 할 거예요.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다루고 강화될수록 성장을 하게 됩니다. 새로 딱 진입했는데 내가 그 주제에 AI만 있고 아니면 어떤 만만한 사람들만 있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누군가 공장형으로 뽑아내고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런 걸 발견하면 대박이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진정성 있게 붙었을 때 그 모든 채널이 여러분들을 추천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재밌게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진정성을 넣고 제목을 훈련해서 제목을 붙이는 감각들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50대건 60대건 70대건 80대건 90대건 지금이 유튜브 하기에 전혀 늦은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1번은요 일단 경험을 쓰는 거예요. 경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씁니다. 나중에는 그냥 주제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 잘 되는 주제가 있으면 변화량이 빵 나오는 주제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퀄리티가 다른 사람 만든 퀄리티랑 붙었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이 우리 거에 더 만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하고 싶은 걸 해도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경험을 쓰는 거예요. 누구나 겪었을 법한 이야기.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그냥 경험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났던 경험. 제가 얘기했던 거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 대학교 때 수강 신청 그거를 들었던 경험. 그걸 통해서 제가 뭘 바뀌었나요? 제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방송국에서 겪었던 경험,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됐나요? 제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 두 가지 경험은 완전히 다른 시대의 다른 경험이지만 같은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늘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데 이 변화 자체가 긍정이면 더 좋긴 합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상관이 없어요. 네. 내가 어떤 시점을 어떤 경험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 변화한 거. 그걸 생생하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도움을 준다.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 경험의 조건은 뭐예요? 내가 변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내가 부정이 됐다면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긍정이 됐다면 너도 이렇게 해봐.로 아주 간단하죠. 이 원곡 구조가 너무 간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사람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화량도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겪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이가 있으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먼저 처음에 그냥 제목을 씁니다. 그죠? 나의 느긋한 일상. 이런 제목을 써요. 그냥 보고 내가 생각이 난 그게 있어요. 그거를 노력을 더해서 사람들이 궁금할 만한 제목.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너무 쉽죠? 1번을 해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제목을 그냥 쓰고 일단 그냥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려는 노력을 해서 사람들이 궁금할 만한 제목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카메라 놓고 찍으면 되죠. 내가 경험 얘기하는데 뭐. 제가 인터뷰하면서 사기꾼 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계속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자기 산 얘기하는데 체크할 게 뭐 있어요? 자기 경험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말이 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고 썸네일은 그냥 두세요. 그냥 아무거나 두세요. 제목만 좀 재밌게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조는 뭐다? 내가 경험인데 나를 변화시켰던,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어요. 그걸 그 사람에게, 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찍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업로드를 해보세요. 업로드를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럼 이 비디오 다시 한번 보세요.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럼 이 비디오 한번 또 보세요. 한번 보고 또 하고, 이 비디오 보고 또 하고, 이 비디오 보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몇 주가 걸릴까요? 이거에 익숙해지는데. 요 정도 익숙해지는데 한 달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요 정도 익숙해지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뭐 한두 달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의 현재 컨텐츠 제작 실력이면 어디 가서 8주 만에 누가 몇천 벌게 해준다. 이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8주 만에 1, 2천만 원씩 벌 수 있게 하기에는 내가 이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는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자세히 배워가지고 부천에 사는 어떤 30대 후반의 무직분이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억 7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86년생의 어떤 직장인분이 있어요. 월 60만 원이었는데 한 10달 다녀도 2,600만 원 매출씩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서 어떻게 하는지,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아직 이거를 읽을 단계는 아니다. 내가 이걸 봤는데 나 이 정도 충분히 해. 그런 분들은 가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글을 남겨놨습니다. 그런 분들은, 필요한 분들은 가서 고정 댓글 보시고 아직 내가 2단계다. 그러면은 보지 마시고 요거를 먼저, 그것만 먼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